107강에 보면 조금 상세 설명되었을 건데요. 동업에 덕산의 주택이 나왔죠. 주택이 17에 505878입니다. 음, 17에 505878 505878 자 봅니다. 자 이런 게 주택이 나왔죠. 주택이 이렇게 이제 동업에 뭐서 주택이 나왔대요. 나왔는데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낙찰은 1억 4천, 2억 3천이 1억 4,800 됐구나.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덕산에 이런 주택이 나왔다. 입니다. 주택이 나왔는데 이 이제 주택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주택이 나오는데 이 건저당 건자를 보면요. 잘 봅니다. 임차인 없어요. 없고 이 MPL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자 다시요. 이거 보기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다시 봅니다. 건저당 건자 요게 우리가 보통 보면 오른쪽에 말소 기준 등기 자 1번 건저당 건이 말소 기준 등기다 이건 아시죠? 그 다음 밑에 오른쪽 보면은 확정 채권 양도 전에 서부 새마을금고가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서부 새마을금고 또 대출이 나갔는데 이제 MPL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자본금이 5억입니다. 종전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자본금은 5억 있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딱 이따가 순회 방문합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신여, 수여 이런 데를 많이 다녀요. 신한은행 가면 안 팔아요. 알겠죠? 조그마한 뭐 대법제에서 뭐 자본금 3억 5억 만들어 가지고 대법제를 갖고 신한은행 채권 좀 파소 부실 채권 3개월 이상 연체된 거 파세요. 부실 채권 크는 것은 뭐 딴 거 아니에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다. 이제 NPL 크는 것은 논 퍼포밍 론 해갖고 뭐 영어로 NPL 그 딴 겁니다. 머리 글자를 딴 건데 이제 이 새마을금고에 수면을 하면서 좋은 게 있는가 봅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보통 가면은 한 5개 건은 보이죠. 새마을금고에서 아 우리가 팔겠다. 이 5개 있는데 하나 골라가세요. 이런 겁니다. 그럼 싫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또 신입에 가든지 수입에 가든지 이렇게 막 다니는 겁니다. 자, 새마을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판대요. 얼마에 파는데요? 이런 게 이제 파는 거는 이제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 추측컨대 여기서 대출이 나온 게 지금 청구 금액이 요겁니다. 이게 경매 때 원래 여기 아니죠. 여기 새마을금고인데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 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1억 2,100이라 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원금 정도 준 것 같아요. 원금 주고 저거는 연체이자로 요까지 차고 올라가니까 연체이자로 17% 18% 받으면은 그거에도 덕이다 이 말입니다. 있죠? 그거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등기부를 보면요. 등기부를 보면은 여기서는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이거는 경매가 좀 되고 구독선은 경매가 되고 몇 달 지나고 1차 한 달 전에 좀 그때 이거든 등기부 등본을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게 이제 달라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어떻게 하면 왼쪽 할 수 있노 이거? 자 한번 봅니다. 우리 건저당을 잘 봅니다. 건저당.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건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요번 게네 원래는 서부 새마을금고죠. 보이죠? 새마을금고가 1억 5,600을 했습니다. 원래는 했는데 이전합니다. 요 4번을 4-1 해가지고 4번 건저당권 요거를 이전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MPL을 산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확정 채권 양도 해가지고 요리 가는 겁니다. 원래 새마을금고의 확정 채권인데 요거를 요로 넘겼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새마을금고에서는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대부업체는 보통은요 20% 자기자금 가지고 있고 80%또 빌립니다. 예를 1억을 빌리면은 1억에 사오면은요 건저당권을 이렇게 사오면은 한 20%는 지도 내고 8천만원 빌려요. 연 한 7% 이래가지고 뭐 단타니까 보통 3개월 뭐 4개월 쓰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한 연 한 7, 8% 빌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건전한권을 이전했다가 또 봅니다. 이전했다가 또 이전돼요. 그래서 이전한 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삽니다. 그죠? 이게 2018년 4월 26일에 여기 보니까 이제 4월 26일에 제네트 대부라고 이게 이제 건전한권 이전을 받는데 같은 날에 또 똑같은 날에 4번 건전한권 부질권 이래가지고 돈 빌린다 이 말이야. 부질권 이래가지고 어디 빌리냐? 대신 저축은행 가서 한 빌리는데 여기서 이제 채무자가 되면서 아까 그 건전한권 됐죠? 채무자가 되면서 돈을 빌립니다. 보통 연리 한 7, 8% 이렇게 빌려옵니다. 그래 한 3, 4개월 좀 씁시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도 이 질권을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건전한권 1순위 받는 건데 그래서 20%는 지가 되고 8빌더라 그러면은 막 보통 빌려줍니다. 보통은 이제 보통 빌려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그런데 또 이에서 보통 끝납니다. 보통은 끝나는데 아까 이게 이제 그 새마을 금고에서 누가 대법직에 있었죠. 돈이 또 2천만 원이 또 필요해요. 1,500이 필요해요. 그럼 또 빌립니다. 그럼 그때 또 이제 건전한권부 질권해갖고 여기에 또 채무자가 되면서 2,200만 원을 15%또 빌려요. 2,200 채권 해주고 무슨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빌립니다. 요거는 한 번 더 빌린 거같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사실은 별로 안 들어갔어요. 뭐 한 500 들어갔는가 모르겠다. 그죠? 그래가고 원래는 이제 1억 빌리면은 8천원 저축은에 빌리고 2천원 자기 돈 넣었는데 또 2천도 돈이 또 하다 보게 필요하니까 제 또 대부업체에다가 내가 22% 줄게. 아까 몇 프로입니까? 15%. 15% 줄게. 좀 한 3개월 좀 빌려줘. 이러면 저기에 또 빌립니다. 그럼 내 돈 별로 안 들어갔죠?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낙찰이 돼가고 배당이 높게 되면은 버리는 거고 똔또 되면은 못 버리는 거고 낙찰가가 낮아져 비면은 더 못 손해가는 거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체에서는 버릴 수도 있고 똔또 될 수도 있고 손해갈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기가 낙찰받아서 상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권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MP를 배우면은 은행에 갖고 있던 돈 받을 권리를 여러분이 이제 받는 겁니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유동화해서 한번 중간에 거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변경이 된다. 그래서 보통은 새마을금고는 이렇게 이제 대부업체에 바로 좁히는데 여러 신한은행, 국민은행, 큰 은행은 안 줍니다. 다 보면 아까처럼 뭐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아까 있었죠? 그렇게 해서 보통 넘겼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사오고 이제 한번 거칩니다. 자, 이거는 원래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고 또 봅니다.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이거 너무 오래 갈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거기입니다. 건전한권 설정했다가, 그죠? 했다가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요리 갔다가, 그 다음에 요게 요 20% 정도 돈 되고 같은 날에 저축은행에서 한 80%, 그죠?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빌립니다. 연 15%로. 이해가시죠? 이렇게 또 빌리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배워야 될 건 요겁니다. 원래는 건전한권 설정인데 20% 내고 이전을 받습니다. 80%를 받기 위해서 질권해죠. 여기 이제 한 파스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끝나는데 요거는 하나 더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산다 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부실 채권을 그래서 이제 동업에 보통은 뭐 근데 보통은 론쉘합니다. 론쉘. 요거를 우리가 론쉘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전한권을 그 새마을권은 퉁 칩입니다. 퉁 치고 그냥 바로 건전한권 이전을 받고 질권을 해가지고 80% 빌리고 요거를 우리가 론쉘 우리 계약 방식이 뭐 론쉘 방식이 있고 뭐 계약 채무인수 방식 뭐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이 론쉘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제 론쉘 방식이다 이럽니다. MPL에서 론쉘 방식으로 넘겼다 난다. 넘겨가지고 간단하게 새마을고서 퉁쳤다 퉁쳤다 론쉘 방식으로 이제 넘가 좁혔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전포동에서도 이렇게 낙찰이 됐지만은 이게 보면은 낙찰이 두 개를 합치면요 한 3억 이런
한 3억 5천 되는데 아까 청구 금액이 아까 4억 5천 됐어요. 그러면 돈이 1억을 덜 받았죠. 그죠? 덜 받았으면은 채무자한테 또 가서 또 내놔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건재당권자는 4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부상 사건에서 아까 4억 5천에서 청구 금액이 그래서 그때 내가 3억 5천에 샀기 때문에 자, 다시 봅니다. 자, 아까 조금 요 부상 거 보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 채권이 워낙 금액이 큽니다. 4억 5천. 그죠? 낙찰가가 두 개 합쳐도 안 돼요. 두 개 합쳐도 요 빨간 거 두 개 합쳐본들 한 3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1억 모자라죠? 그러면 1억을 여기다가 채무자, 여기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청구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죠. 기업체에서는 좋다. 내가 옛날에 어디 빌렸지 돈을? 기업원에 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내가 네 채권자다. 물론 3억 5천원 내가 낙찰 받았고 상계하고 뭐 이렇게 배당받고 다 했지만은 1억을 못 받았으니까 여기 본게네 청구 1억을 못 받았으니까 1억은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막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채무자는 이상하네. 옛날에 기업원에 빌렸는데 이상한 조폭이 하나 오가지고 조폭 같은 놈이 하나 오가지고 뭐 이상하게 자꾸 내놔라 돈 없다 한게네 니 아니나 그 콩팥인가 뭐 장기인가 뭐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떠들기도 하고 나쁜 놈은 막 포기하면 되는데 막 그래갖고 그거를 지가 채권 샀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녀 채권이 남았으니까 달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감돈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나 기업원에 빌리는데 자꾸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내 보고 지가 채권자라고 봐라 니 옛날 사인에 약정서하고 대출 설정 계약서 다 있지 않느냐 이게 내 또 상고 계약서 있지 않느냐 니 좀 내놔라 없다 이런 게네 뭐 직장에 찾아오고 프랭가 들고 예미고 뭐 이상한 소리 잡고 밤이고 낮이고 막 난리가 치니까 금융감독이 민원을 해요. 금감원에서는 야 이게 개인들이 자꾸 사가지고 이 좀 시끄럽네 이거 그죠? 세계적으로 이 투자하는 건 다 좋은데 자꾸 시끄러우니까 민원도 자꾸 생기고 이런 게 보이니까 애에게 모르겠다고 막 개인 투자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언제? 이게 2016년도 7월 25일 날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금지시켜 개인 투자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개인 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NPL 시장이 그만 싸늘해졌어요. 싸늘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방금 론쉘 방식이 아니고 뭐 채무인수다, 대입변제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팔기는 파는가 봐요. 파는데 그런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옛날에 기업원에 빌리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뭐 지가 뭐 돈을 빌려줬니 우짠니 사니까 이제 법원에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2005년 전에 개인은 투자를 금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채권 추심업법이 있거든요. 채권 추심을 못하도록 어느 정도 막습니다. 막는 법이 그거를 강화시켜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냥 투자하는 거를 그냥 갖다 막는 거는 잘못된 거. 개인 투자를 많이 허용해주고 채권 추심에 문제가 있으면 채권 추심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여러분 돈 갈 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막 주시장 가서 뭐 난리가 치고 뭐 나중에 떨어지면 좀 나중에 이제 뭐 B2 역시 뭡니까 B2 또 뭐고 응? 영걸 영걸 B2 일 하잖아 지금 요금까지 끌었어 빚까지 내서 뭐 주시장에 막 들어오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밖에 못 갑니다. 그럼 이게 이게 채권시장 하나화되면은 이게 채권시장 이게요. 채권시장이니까 채권시장을 하나화되면은 그 자금이 일정 부분 간다고요. 주식은 좀 들어가고
분산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막아버리죠. 막아버리니까 막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주식장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돈 벌 데가 없으니까 그거 가서 이제 가다가 벌 때는 괜찮죠. 아니 까먹을 때는 혼이 나는 겁니다. 보통 개인들이 가지고 제 주변에도 나 주식에서 돈 벌다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까먹었다. 그러다가 뭐 마엔 친구는 막 까먹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고 우리 동기들이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실 채권 매입 시 80% 질권들이 받아 소액 투자가 가능했는데 2016년 7월 25일에 개인 투자가 금지됐다. 대법을 개정하면서 그죠? 금지됐습니다. 일단은 금지가 됐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조금 버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한 2, 3천만 원 버린 것 같는데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라고 하고 성공했느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 한번 봅니다. 17에 11004 봅니다. 이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샀는데 그제에 다가구 원룸 사가지고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이 낙찰되는 걸 보니까 거의 뭐 40을 팔려버렸죠. 개인이 샀습니다. 한번 봅니다. 17에 11304 봅니다. 17에 11303입니까? 11003. 11003. 11003.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옥포동 거제에 있는 옥포동의 다가구 원룸입니다. 다가구 원룸인데 쭉 이렇게 원룸이 뭐 잘생겼죠. 이게 이제 생기기는 잘생겼습니다. 건축도 많이 들어갔는데 금액이 7억입니다. 7억인데 낙찰가는 3억이다 이 말이죠. 3억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억인데 이 보면은 쭉 봅니다. 임차도 많고 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동산 대부였습니다. 그죠? 처음에 어디 거죠? 오른쪽 분께는 수사는 협동 수협이죠. 수협 건데 여기서 샀다 이 말이죠. 이제 기억하시죠? 이제 보는 방법이 샀는데 경매를 넣어줬는데 청구 금액이 여기 보기에는 4억 1,800 그런 거 보니까요. 자, 다시요. 수협거를 건조당을 여기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게 경매 바뀌었는데 4억 1,800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올 때는요 원금 정도는 최소 달라합니다. 수입에서. 그럼 내가 볼 때는 4억 1,800원 산 거야. 최소 금액이 들어간 거고 그리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이 대부업체들은 자기 명의로 낙찰 잘 안 받으라 그래요. 그죠?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 같은 거 뭐 받겠지만은 이 별로 거지다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3억 2,500에 팔립니다. 그럼 결국 어찌 됩니까? 뭐 손해갔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만 해도 간단해 보니까 여기 한 1억 정도 4억 1,800이니까 이게 그죠? 4억 1,800에 샀다 치고 4억 2천에 샀다 치고 낙찰가가 3억 2,500 그런 한 1억 정도 요 손해갔어요. 손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다른 것도 지금 손해갔다 해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 두 개까지 샀는데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죠. 내가 저거 3억에서 1억 작게 써가지고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팔 때 한 2억 정도 붙여 팔았다. 이되면 다행인데 예를 1억을 더 붙였다든지 다행인데 제3자가 사도록 놔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봤자 개인이 뭐 법인에 사가지고 지금 힘도 없으니까 그만 경기가 그래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낙찰 들어서 소유자를 바뀔 수도 있고 있는데 소유자를 바뀌본들 그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놔둬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손해보고 끝내자. 1년 기념. 그러니까 법인에 투자자들이 있겠죠. 법인에 투자자들이 주판 났겠죠. 저걸 우리가 낙찰받아서 우리 명의로 해가지고 1, 2년, 3년 끌고 가다가 대팔아가지고 1, 2, 3억이 남을 수 있느냐? 아이고 안 보인다 빛이.
우리가 잘못 샀다. 이게 서울에서 이 교재 이 경기 잘 모르죠. 모르니까 좋을 게다 크고 산 건데 실상하거든. 저거 나 살 때는 4억천 살 때는 5억천에 팔리겠지 1억 벌겠지 그게 안 팔리는 거죠. 이해가 시죠? 그래서 보통은 배당을 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괜히 사가지고 지도시도 물고 또 1, 2년 가있다가 또 명도 또 해야 명도 아까 그는 전부 다 이게 뭐만 사면 많거든 이게 거의다가 못 받습니다. 이거 보면은 못 받으니까 이게 명도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야 되는 거지. 못 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면요. 보면은 다가구주택이 예상 배당표 를 보면은 쭉 보면은 임차인이 못 받은 사람 많죠. 거의 다 못 받네. 못 받으니까 명도하기도 어렵고, 그죠? 막 그런 게 아니고, 막, 아이고, 막, 너무 사 놔두자. 한 1억 어차피 손해볼 수도 있고, 덕 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건 이제 손해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덕 보는 케이스도 있고, 그 물건을 잘 사야 돼요. 잘 감정해가지고, 저 사가지고 도움이 되겠는가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덜덜 사면 이제 저런 일이 벌인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채권을 사는데, 아까 저 얘기했죠? 누구는 보니까 30억 가했다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20억 가했다 사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쁜 쪽으로 하시는 분이죠. 나쁜 쪽으로. 이게 이제 은행이나 감정평가사나 은행이나 이런 거를 조금 기만하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마음에 검은 흑사리를 가지고 낙찰받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한번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요게 한번 요렇게 처음에 팔립니다. MPL에서 이렇게 삽니다. 샀다가 경매가 다시 이제 MP를 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낙찰 받고요. 대출을 많이 받아 챙겨놔갖고 경매 난리입니다. 난리가 결국 영수증을 팔려요.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 좀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다 봅니다. 2010에 12에 불상관 한번 볼까요? 원래는 자 봅니다. 12에 9139에 9139 원래는 이 상가가 차원에 있는 건데 이 정도 팔려야 맞습니다. 원래는 맞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정도 팔려야 이게 맞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경매를 샀죠. 경매로 그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경매를 샀습니다. 이 대동시가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여기에 있는 이 상가를 누가 삽니다.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 지하 1층인데 원래는 이렇게 보니까 지하 1층의 상가인데 이거 보면요. 7년 전부터 관리비가 3억 6천 미납됐다. 많이 됐죠? 관리비가 많이 밀렸어요. 뭐 한 7, 8년 동안 거의 한 7년 전부터 3억쯤 밀렸어요. 워낙 평수가 지하에 크니까 관리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억 7천에서 이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떨어졌으니까 요거를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면서 요거를 이제 삽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대출이 어디 나왔죠? 원래가 외환은행이죠. 외환은행이고 원래는 여기서 우리가 열어볼 때는 여러분은 이제 MPL 못 빼면 이랍니다. 외환은행에서 11억
500만원 설정했다가 경매를 넣었구나. 6억 3,800에 아이고 많이 뛰네. 그죠? 원금이 이렇게 많이 밀려가지고 요게 2억 1천에 들어왔구나. 그죠? 9억 7천짜리가 관리비도 많이 밀렸으니까 요까지 떨어졌구나 이 말입니다. 야능에서 그리 보는데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은 요거를 보면은 문건 송달래 보면요. 외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요 있죠. 도마도 뭐 샀고 요 있죠. 요 안에서 채권자 승계받고 뭐 변경을 했다는. 그러면 도마도를 갔어요. 이게 토마토 말고 토마토. 토마토나 토마토나 우리 영어 발음이니까 토마토 뭐 요 안에서 갔대요. 그럼 여기 가서 이제 딜을 합니다. MPL 배운 사람은. 근데 찾기 어렵죠. 공유해가지고 도마도 뭐 어려워요. 도마도 2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0214에서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감독은 공시시점 가면 되는데요. 그건 배워드릴게요. 있습니다. 자료가. 자, 그럼 여기 가서 협의를 했어요. 너가 요번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다. 이게 보니까 워낙 관리비도 아까 3억 6천 밀리가 있죠. 밀리 있고 이러니까 내한테 팔아라. 팔아라. 내한테. 그런데 팔아라. 그건 좋아요. 그럼 파는데 외환은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도마도 갔죠. 도마도에서 팝니다. 사오는데 도마도에서 사올 때는 요 건저당권하고 안에 쏙내 아까 뭡니까? 6억 3,800 있죠. 그럼 요게 보통 연체이자는 이 쏙내에 있는 요 청구금액 플러스 한 10% 보면 돼. 10%. 그러면 이제 6,300을 대비면 한 7억 되겠죠. 7억. 7억쯤 되는 돈을 이 안에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그거를 살 때는 사느냐? 보통 그렇습니다. 요거는 팔기도 힘드니까, 외환, 이제 도마도에서도 고민해요. 요번에도 팔릴까 안 팔까, 겨우 뭐 팔아봤자 한 2억 천에 팔리겠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럼 너 사겠대요. 그럼 사가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내 어떤 전문가들이 삽니다. 2억 천에. 사고, 2억 천에 사고 2억 천에 날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되는데, 자, 2억 천 사고 2억 천 낙찰 받고, 내가 이런 탐이 나서, 내가 낙찰 받아고 소유자 될 수도 있고, 2억 천 사는데 누가 2억 3천에 사가지고 2천만 원 벌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걸 이용을 좀 해야 되겠다. 대출을 좀 매덕하고 땡겨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목적 갖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 그러면은 2억 천에 드는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인원이 4명 들어왔어요. 4명. 그러면은 요리 6억 9,200 이렇게 높게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도 풀로 청구 여기에서 연체이자 10% 돼가지고 한 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7억 들어가도 되는 것이 건조당을 오버하면은 안 될 필요가 없지만은 요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 금액이 작잖아요. 이 작고 여기 많다 아닙니까 이게. 그죠? 많으니까 요 안에 들어오는 거는 연체료까지는 아주 채권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6억 9,200에 들어갑니다. 6억 9,200에 9억 7천짜리인데 6억 9,200한데 그럼 요것만 딱 보면은 은에서 어쩝니까? 대출해 줄 거면은 야, 2억 300대인데 6억 9,200이라 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좀 이상하죠? 어이, 계속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는데, 2억 300이면 한 2억 2천 받든지, 5천 받든지, 이거는 여기가 가는데, 6억 9천은 대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붙이는 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바지라 겁니다. 덜러리. 그래서 여기 이제 낙찰자가 있고, 바지가 있고, 보통 그래요. 그러면 이게 3등, 4등은 진짜 백이고, 진짜 들어온 사람이고, 1등, 2등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보통 바지를 유동화회사에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유동화회사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뭐, 뻔히 아니까, 금액을 아니까 서로서 막 금액 팔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저끼리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갑니다. 대출에 돌아가면은 은행에서는 딱 봅니다. 야, 9억 7천짜리를 9억 7천을 6억 2억 300 떨어졌는데 6억 9천이 비고 6억 6,800이 빕니다. 이것만 딱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해줄까 말까 하다가 딱 2등을 보기에는 금액이 바짝 따라왔거든요. 2등이 비슷하게 따라왔으니까 아 저게 돈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랍니다. 내 저거를 낙찰 받아서 산부인과 내가 전용으로 하려고 병원에다가 지금 임대를 하려고 서로 계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 정부가 세가지고 누가 뒤따라왔는데 가까스로 받아냈네. 아차하면은 뺏길 뻔했다. 이랍니다. 또 멍청하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6억 9,200 오케이 대출 얼마 해줄까요? 뭐 70%, 80%. 자 70% 해도 70%. 그럼 70%는 뭡니까? 76, 42, 79 거의 한 5억 되네. 5억. 한 5억 되네. 자 한 7억 받았는데 한 5억 좀 해달래요. 은행에서도 오케이 5억. 지방 전기리 보통 5억이 담보 안에 법인 들어오니까 5억 나갑니다. 자 그럼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낙찰 받고 이전을 받았어요. 자 껐습니다. 이전을 받아가지고 자 보죠. 이전을 받았죠. 경매사업자까지네 요거 그죠? 사업고 이전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출을 보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지금 누가 대출했죠? 대출을 이 과정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누가 해줬습니까? 수협에서 뭐 해줬죠? 얼마 했죠? 얼마 했죠? 6억 5천 크는 거 보니까 이게 수협이 5억 1100 여기 나오네 금액이 5억 1100 크는 거 보니까 대출을 5억 해준 것 같아. 여기서 5억 정도 알겠어요? 5억 정도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또 낙찰을 받고 또 빌립니다. 캐피탈 가서. 자, 얼마 빌렸습니까, 지금? 또 경매 또 캐피탈도 3억입니다. 그럼 총 대출 얼마 받았죠?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8억 빌렸어요, 8억. 자, 그럼 지도는, 이거 보면은, 대강 내가 느낌에, 요때 살 때, 한 2억 한 3천이나 이런 산 것 같아. 2억이 3천. 내 느낌에. 샀는데, 대출을 받았다고요? 5억 플러스 3억, 8억 받았어. 8억 받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가 삐니까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이영주에 팔립니다. 그러면은 손해본 은행이 어디냐 하면은 요 수협이 한 뭐 5억 좀 나왔으니까 낙찰가 이영주니까 한 2억 5천 절반은 손해갔고 캐피탈은 3억은 완전히 그냥 꽝 됐고 알겠어요? 요거는 배당이 제로고 요거는 2억 뭐 한 5천 경매병 뛰고 한 2억 5천 절반 정도 손해가고 요 3억 손해가고 그럼 5억 5천이 지금 누가 버렸습니까? 여기서 버린 거죠. 통장 들어가 있잖아요. 지는 들고 손 들고 한국아 잘 있거라 나는 캄보디아 간다 하고 갚인 겁니다. 뭐 필리핀 가는 가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 가는 거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경매를 돈을 빌려고 이자를 잘 내고 또 갚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야 되지. 그래 한 빌려 가지고 뭐손 터럽히면은 뭐 안 되지. 그러면은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제 이럴 때면은 이제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그 돈을 5억 가지고 그죠? 5억 2억 5천 3억 5억 5천을 가지고 잘 또 이용을 하고 이래서 돈을 벌고 해서 이게 뭐 한 20억 되고 50억 되고 그건 좋아요. 자기 능력이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쏙쏙 빠진 사례가 있다. 그럼 이게 좋은 사례가 나쁜 사례가? 예? 어떤 사람은 나쁜 사례다, 어떤 사람은 멋진 사례다, 뭐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막 불량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이래 하면 안 된다. 알겠죠?